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우리나라 오늘 시장도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이 좀 썩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한 흐름을 연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치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지칠 것 같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분석은 넓게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 대응은 좁게, 그죠?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이렇게 해서 분석은 정말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분석은 디테일하고 폭 넓게 많이 해주되,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거 하나를 사더라도 야무지게 집중적으로 잘 사들이고 단가 관리와 비중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은 어떤 시장이든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단타수장이 여러분들께 카카오뱅크 중심으로 떠들어댄 시간만 아마 몇 시간이 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금융주들, 4대 금융지주사들 잘못 건드리면 피똥 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고점 부근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언급을 다 드렸었고, 차라리 은행주를 살 거면 카카오뱅크를 사야 되는데 왜 카카오뱅크를 사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몇 시간을 수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자, 그 성과가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카카오뱅크가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5%대 상승을 연출시켜주고 있으면서 52,000원대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더 멀기는 한데, 이 은행주를 단순하게 은행으로만 그냥 돈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렇게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그 다음에 통화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통화 정책이 은행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좀 깊어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대부분이 국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대부분이고,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 다 부동산 중심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우리 윤 당선인께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과정 중에 LTV를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돼서 금융주들도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도 오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LTV만 완화한다고 해서 대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그렇게 또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DSR이라는 것이 발목을 또 잡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겉핥기식으로만 단순하게 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100%가 아닌 200% 이상을 다 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할 것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는지,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잡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3시 이제 한 4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을 또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어요. 좀 약간 울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큰 기대할 거 없이 마이너스 한 0.8%대에서 이렇게 마감을 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시장에다가 뭔가를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냥 체계적인 대응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치밀해야 돼요. 그냥 막 사고 막 파는 거 이제 끝났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죠? 왜? 나는 이러한 불장의 수익을 마음껏 즐겨본 사람이거든. 즐겼으면 그대로 다행이죠. 이런 불장의 수익을 내보니까, 이야, 이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점에 오니까 이제, 이거 주식해서 진짜 돈 벌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더니 이거 진짜 망했구나 싶기도 하고, 뭔가 막 이제 공포감과 위기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가올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시장 아마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카카오를 사야 된다, 네이버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우량주들을 장기 투자해서 한 10년씩 장기 투자해서,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최근 10년간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13년에서 14년 동안 미국 시장이 정말 강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이 이렇게나 유동성에 의해서 우상향 시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야, 미국이 답이다. 역시 미국이구나. 역시 미국 주식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구나. 10년 동안 우리나라 뭐 했니? 이런 이야기들. 그냥 근거 없는 내용.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시장, 자, 공포가 위기이다. 이런 하락을 이용해야 된다. 남들의 패닉에 우린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월가의 철학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시점에서 이제 또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해요. 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운 대로 잘 써먹는 건 좋은데 이번 나스닥 하락 포함해서 미국 시장의 이번 하락 추세는요, 자칫했다가 뭐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08년도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한 돈을 뿌려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준 이 유동성 사이클이 이제 13년에서 14년 만에 이게 곧 끝날 수도 있다. 한 사이클이 종결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또 미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미국 중심으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진짜 큰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어제 다 드렸어요. 그죠? 어제 영상을 무려 보시는 것처럼 단타 수장이 어제 영상 43분이에요. 제가 목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녹화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43분 동안 진짜 1, 2초도 안 쉬고 따닥따닥 여러분들께 진짜 남들은 1.2배속 속도 될 만한 그런 말빠르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다 해드렸어요. 내용 정리 싹 다 해드렸고 메모장에 싹 적어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제가 엄청나게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가 되면은 글로벌 경제 흐름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 그동안에 이제 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던 거 결국에 부작용이 따른다. 그 부작용은 뭐다?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 가격의 변동의 원리와 속성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도 연준이 돈을 줄이거나 돈을 풀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하다. 그 연준이 그동안의 주 무기로 활용을 했던 금리에 대한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지금 현 사태를 막기에는 다소 조금 버겁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를 감소시키면 돈을 쪼인다는 소리고 돈을 쪼여서 수요를 감소시키면 소비가 줄고 미국엔 GDP 70% 이상이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시 역으로 부작용이 온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적정 수준의 매년 GDP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 흐름이 깨진다면은 미국은 이제 약간 뭐 극단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경기 침체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시그널들은 최근에 미국 2년물 단기금리와 10년물 장기금리가 그런 우려감들을 표시해주고 있다.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께 싹 다 브리핑을 드렸어요. 무려 44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죠? 이런 것들 시청하기 어려워요. 빡세요. 드라마 하나 집중해서 보는 것도 힘든데 단타수장 영상을 갖다가 40분을 본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생존하고 싶거든 보셔야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거는 많은 또 좀 불건전하고 그냥 소위 말해 사기꾼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이 업종이 사기꾼들이 정말 많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노력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를 꼭 좀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저든 뭐 다른 또 훌륭하신 분이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내가 모르는 범위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를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얻어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 성과를 얻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 당연한 서비스를 악용하고 여러분들을 돈의 심리로 자극해서 막연한 꿈을 또 허황된 꿈을 키워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현실적으로 모든 책임은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가입비 챙겨 먹고 몇백만 원씩 환불하려니까 환불도 안 된대. 응? 그럼 막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는 저희같이 건전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욕을 다 먹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PT를 받죠. PT를 받는 분들 계시죠. 내가 운동을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기본 스윙부터 해서 가서 레슨 받죠. 모르니까 가서 배워야지. 모르니까 배우고 모르니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되고 훌륭한 사람을 골라야 되고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또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가입비를 뭐 더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인데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한 거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겠다. 오셔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조언을 얻고 자문을 얻어서 정보를 물론 이렇게 소통은 안 되지만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1대1 소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들을 드리지만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카톡들을 메시지들 텔레그램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려요. 실시간으로 지금 뭐 사도 되겠다, 어떤 종목들 뭐가 어떻게 된다, 카카오뱅크 단타 수장이 금융당국의 리스크 해지 전략 금융당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주들한테 뭔가 오더를 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5천억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마련해라. 그리고 지금 원리금 분할 상환할 때 그 이율 산정을 변동금리를 하지 말고 고정금리로 산정을 해라 앞으로. 그리고 이제 무엇을 또 요청을 하느냐, 뭐 LTV나 DSR 이런 규제들도 있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정부에서 규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규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역으로 이용을 해서 카카오뱅크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자, 그죠? 남들은 이렇게 빠져서 무서워요 라고 하고 지긋지긋해서 나 이거 사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잘 모아서 갖고 오니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죠? 이런 철학적인 걸 갖다 붙이더라도 이런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 틀린 거예요. 각 전문가별로 좋아하는 섹터, 선호하는 섹터, 그리고 자신 있는 섹터, 잘 아는 산업, 그죠? 모든 산업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도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해서 그때그때 뒤처지지 않게 빠르게 좀 서치하고 파악하고 하긴 하지만 카카오뱅크 보시면 벌써 6에서 7%대 수익 나고 있죠. 단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을 하더라도 제대로 손실이 물론 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손실 없게끔 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에너토크 9%대 4%대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뭐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디어, 드라마, 콘텐츠, 엔터 우리 지금 이거 현재 전쟁 리스크와 조금 회피할 수 있게끔 그쵸? 어나더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에너토크 이런 식으로 로보티즈, 에너토크 그쵸? 에너토크 한 종목으로 50만원 여기도 20만원대, 어떤 분은 2월 18일 가입하셔가지고 어제도 인증 보내주셨지만 3월 15일까지 147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죠. 일당 100 일당 100씩 찍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사조시푸드도 뭐 30만원 가까이, 카카오뱅크 5%대 55만원, 카카오뱅크 7.8% 93만원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단타는 단타처럼, 가치 분석은 가치 분석대로, 산업을 봐야 되면 산업을 보고, 시장을 중요시하면 시장을 봐야 되고, 경기 흐름과 경제를 봐야 되면 경제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 우리 VIP님들은 아주 뭐 지금보다 더 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야 가셔야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수익들을 만들어내시고 너무나 좋은 성과들을 지금 이런 어려운 똥장에서도 만들어내고 계신다. 에너토크 200만원, 에너토크 여기 10만원, 120만원, 그렇죠? 여기도 합치면 뭐 한 60만원 가까이, 보성파워텍 한 종목으로 63만원 수익이 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제 우리는 사조시푸드 하나는 손절했습니다. 너무 소형주라서 이건 리스크가 더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절 처리를 했고, 나머지 이렇게 또 로보티즈 어제 기준으로 120만원, 28만원, 200만원, 그죠? 삼성엔지니어링도 10% 어제 딱 매도하니까 오늘 또 빠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답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하루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브리핑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사도 실시간으로 띄워드려, 수익은 수익대로 신호를 디테일하게 드려, 알아서 하세요, 목표가 여기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그때그때 이렇게 딱 체크를 다 해드려요.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뭐 매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한번 팔고 어디서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다 목표가도 잡아드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다 잡아드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와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뱅크의 이런 상승 또한 단타 수량이 너무 디테일하게 예측이 다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우리가 그러면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목표가를 얼마나 좀 잡아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 VIP님들처럼 같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고 주식을 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둬들이고 싶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서비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 사기니 뭐니 이런 오해나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일체 없으니까 저희는 기존 30일, 추가 30일, 총 60일에 44만원 정해진 거 그대로 딱 드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연장 가입하시는 회원님들이 1년짜리 연장을 못해서 이거 그냥 한 번에 하고 싶다고. 이거 뭐 매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1년짜리 하면 안 돼? 왜 1년짜리 상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돈 벌어서 그냥 또 해주세요. 벌어서 해주시면 되죠.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 또 돈 벌어서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010-229-2353.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아요. 제가 도움을 제대로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저랑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 나가고 최대의 수익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브리핑 드리는 시간 동안 마무리가 지금 장 마감 이제 한 2분 30초 정도, 그죠? 최종 뭐 30분이 단일 가긴 하지만, 오늘 카뱅 막판에 더 이렇게 꽉 찬 양봉, 진짜 엑설런트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죠? 단타 수익이 그렇게나 목청껏 떠들어댔던 종목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포인트가 뭐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게요. 기존에 왜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뭐 다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이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를 왜 좀 진입을 하려고 했느냐.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통화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뭐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뭐 찍어내든 뭐 뭘 하든 간에 채권을 매입을 하든 국채를 매입하든 뭘 하든 해서 미국이 일단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공급을 했어요. 직접 공급을 해서 수요를 확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용을 살리고 쭉쭉쭉, 그죠?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는데 한국은행이 어디다 돈을 푸냐? 국민들에게 바로 풉니까? 국민들에게 바로 풀어요? 아니죠. 중간에 뭐가 있었죠? 시중은행에다가 갖다 풀어요. 시중은행에서 국민들에게 이제 돈을 뿌립니다. 근데 이게 뿌리는 게 아니죠. 여기는 뭐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급, 공급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빌려준 겁니다. 여신이에요. 여신. 줄려 믿을 신. 믿고 준다. 갚을 거라고 믿고 빌려준다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유동성 공급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뿜뿜, 그죠? 주식시장 뿜뿜, 열심히 자산 가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이렇게 해서 시세는 올라왔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부터 자산 가격들이 뭔가 모르게 거품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유동성은 축소를 하려고 해요. 유동성 축소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을 쉽게 갖다 쓸 수가 없죠. 돈을 사용하는 부담이 생겨요. 비용이라는 것에 부담감이 조금 더 가중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중간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네, 장은 끝이 나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관점으로는 어쨌든 금리라는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금리를 활용하여 통제.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가 뭐냐면은 미국은 이 부채를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경제 성장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부작용을 뭘 달고 왔다라 했죠? 부채와 부작용,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으로 형성된 만들어온 경제 성장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그렇죠? 따지면은 부채 비율이에요. 지나친 부채와 또 하나 뭐가 있다?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필수 원자재와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러시아에 어느 정도 떠넘기기가 성공. 그죠? 아이, 머리 좋아요, 이 양반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넘어갔지만 이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내도 부채가 GDP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뭐 120% 정도 되나요? 110%, 120%대, 100%가 어쨌든 넘습니다. 엄청나게 부채가 많아요. 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제 부실채권 위험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연체만 없으면 부실채권은 가능성이 적다라고 그동안 평가를 했지만 이자는 잘 내. 이자는 어떻게든 내. 연체를 안 시키려고. 근데 원금 회수 가능성이 적어져요. 불안한 거야, 이제 은행에서. 그죠?
그래서 재무나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개인들도 자영업자들 한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경기가 어떤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원금 회수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마련을 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갔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채가 많아진 게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가 많아진 게 가계부채가 대부분 뭐 부동산, 그쵸? 부동산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중심으로 주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의 발생한 가계 부채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데 자산 가격은 축소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 가격은 줄어드는데 금리는 올라가.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줄어들어. 물론 주거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투자 목적으로 반주거 반투자 목적으로 또 주택을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입하신 분들은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분양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도 시장인데 시장이 시장 기능을 못하게 돼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격을 내려서 팔아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손절을 치고 싶어도 손절을 못해. 여러분들 하한가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한가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최악입니다. 최악. 못 팔아요. 이 가격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난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최악이거든요. 시장이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최악이다. 이게 최악이다. 하한가보다 더 무서운 거다. 아시겠죠? 부동산이 최근에 이랬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가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죠.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경제학자분들 그다음에 지금 금융당국의 여러 임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빗대서 좀 보면은 이 부동산 정책을 자꾸 공급을 늘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더라고요. 공급 확대. 근데 저는 공급 확대가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뭐 항상 모든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가격은 수요가 폭증을 하든 공급은 제자리인데 수요가 늘든 그렇죠? 아니면은 수요는 제자리인데 공급이 줄어들든 이랬을 때는 가격이 높아져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그죠? 수요는 제자리인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벌어지니까 올라가죠. 근데 반대로 이게 격차가 좁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야. 이랬을 때는 가격이 조금 더 다운돼요. 수요와 공급의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다운됩니다. 수요는 제자리인데 공급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 좀 제발 좀 사줘 하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직접 느끼시는 분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진짜로 지금은 거래가 많이 성사가 안 되고 있고요. 미분양률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던 그 수요들은 다 어떻게 돼? 부동산을 만약에 이거를 막 제때 이자도 못 내고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그러면 집은 어떻게 돼요? 담보 저당 잡힌 거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팔리죠. 근데 은행은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기다가 8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경매로 팔아버리고 또 부동산 가격은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매로 나가니까는 8억이지만 뭐 6억 한 5억의 거래가 됐다고 쳐볼게요. 경매 시장에서. 그렇죠? 경매로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은 땡큐. 하지만 경매에서 그렇게 싸게 헐값에 던지는 쪽은 손해. 그렇죠? 그러면 던지는 쪽은 누구예요? 던지는 쪽은 결국에 지금 현재 기존의 대출을 풀어줬던 4대 은행주들. 그쵸?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어줬던 4대 은행주들이 지금 던지는 쪽이잖아요. 빨리 던져서 이거를 내가 경매로 빨리 내놔가지고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금을 회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담감. 그죠?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감, 압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실채권 위험. 부실채무 위험. 그쵸?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로 물량이 나왔어요. 똥값에 싸게 살려고 해. 새로 살려고 해요. 사려는 쪽. 근데 살 때도 대출을 낄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롭게 대출을 발생시키는 쪽은 어디예요? 카카오뱅크다. 왜? 최근에 비대면 주담대 베타를 출시했어요. 일단은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LTV 먼저 주택담보 비율 먼저 좀 이렇게 강화시켰죠. 풀었죠. 완화시켰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DSR 규제가 풀리진 않고 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늘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연봉이 얼마야?
내 소득이 얼마인데 소득 대비 내가 지금 총 부채를 지닐 수 있는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풀려야지. 이게 풀려야 대출이 늘어나죠. 이게 우선이고 그 밑에 이제 이건 거예요. 나는 대출을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집을 살 때 LTV의 한도에 예를 들어 LTV가 80%예요. 그럼 나머지 10%는 현금이고 나머지 10%는 DSR의 여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신용대출로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LTV가 완화가 됐더라도 주택담보대출로는 내가 그러니까 담보가 80%까지는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내 연봉이 그 80%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결국에 대출을 그만큼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DSR이 조금 더 넓은 게 실제로 대출을 많이 풀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LTV를 완화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주들이 조금은 더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일단은 그 다음에 DSR이 아직까지는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부동산이 너무 뭐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져. 미분양도 많아지고 막 매도도 많아지고 뭐 경매도 많아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또 해야 돼요. 왜? 집값 떨어지면 안 되거든. 집값 너무 무리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다시 또 돈을 풀든지 부동산 규제를 또 풀어요. 그럼 이걸 빨리 또 가서 사라 이거야. 아니 한참 사니까 또 뭐락해놓고 이제는 또 안 사니까 또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또. 그러면 그랬을 때 누가 수혜를 보냐라는 거예요. 던져서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나 없나 부담감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부실 채무의 위험이 높은 기존의 대출을 많이 풀어준 4대 은행주들이 수혜를 보느냐, 아니면 새롭게 깨끗한 대출로 새로 출시를 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상향되는 중이다. 그쵸? 그럼 누가 더 이득이에요? 깨끗한 대출로 높은 이율로 신규로 대출을 풀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이득이겠느냐, 기존의 채무를 갖고 있는데 원금을 회수 못할까봐 불안하고 경매에 넘어가서 내 원금 간신히 회수할까 말까고 기존의 대출 팔린 거는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 비율이 높아져서 또 부담감이 오고, 과연 그럼 뭐가 더 수혜를 받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여신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을 볼 거면 카카오뱅크를 봐야 된다. 이 논리로 제가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5.6%대 마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응?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금융 시스템과 금융 생태계 그리고 부동산 중심의 정책 공략, 지금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부동산 뭐 탈원전 시끄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떠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건설주, 건자재, 원전 좋아. 그런 건 단타로 하시라고, 단타로. 진짜로 실적을 쌓아가고 진짜 성장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런 걸 사셨어야지. 지금 뭐 원전 좋아요. 원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원전 약발 점점 떨어집니다.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런 그림으로 가면 안 돼요. 거래가 또 위로 실리면서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윗꼬리 달고 오르는 듯 하다가 또 위에서 또 치고 저항받고,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잠깐은 또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전 테마에서 지금 우리 한울 뭐 3, 4, 5기 이런 것들 다시 뭐 재건설 해라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뭐 한빛 어쩌고 하면서 원전 재가동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나올 수 있는 재료 다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묵지막한 재료는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뭐 해외에서 수주를 더 딴다든지 이런 것들 도움은 되겠지만, 참고로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두산중공업 영상에서 따로 또 달아드리겠지만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당장에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 이 점 반드시 좀 먼저 인지를 해 주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진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가 아주 긴박하고 고도의 긴장감으로 뭔가 조심스럽게 판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민들을 잘 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 우선 초점이 어디냐라고 놓고 본다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관련해 가지고 뭐 리치 투자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진짜 부동산으로 갖다가 역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얘다. 아니 목 아파 죽겠네. 얘다. 아시겠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제가 금융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단타수령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전문가별로 좋아하는 섹터가 있고 좋아하는 산업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금융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금융주 관련된 보고서들 나오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장 다 봅니다. 알아야지 여러분들께 뭐 소개를 해드리고, 알아야지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럼 결국에 아주 깔끔한 그림으로 가요 안 가요? 가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로 한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뭐 현재 정책적인 흐름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봤을 때 목표 주가를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일단은 뭐 당장에 돈을 팔아서 버는 이익 있죠. 이거는 기존의 4대 은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저히 적어요. 근데 이미 이만큼 번 놈이 여기서 더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막 벌기 시작해서 이만큼 따라가는 게 수익률이 좋겠습니까? A가 수익률 좋을까요? B가 수익률 좋을까요?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여러 가지들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항목을 체크를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건 알겠다고. 근데 과거에 왜 단타수양이 코리아 서킷을 추천을 했을까요? 기판 쪽에서, PCB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가 있고 심택이 있고 얘네들도 있는데 뭐 다 잘 갔어요. 사실 다 잘 가긴 잘 갔지만 왜 단타수양 코리아 서킷으로 100%대 이상을 수익을 실현을 했었을까?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다 돈 벌었잖아요. 그죠? 뭐 최종 익절은 뭐 분할로 좀 하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어도 여기도 뭐 76%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판 쪽 수익 많이 챙긴 거 기억하시죠? 왜 단타수양은 그러면 여기다 초점을 뒀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도 뭐 94%, 60%, 70%, 70%대 80% 수익금도 어마어마하죠. 왜 이랬을까? 그 성장성에 따른 우리의 기대 수익률을 환산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열심히 분석하면 뭐해? 수익이 잘 나야지. 수익 내려고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종목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분석해서 난 여기로부터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기대 수익률을 얼마큼 잡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지.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다 초점을 둔다면 저는 대덕전자, 심택 물론 좋아. 기판 쪽에 선두주자고 좋아요. LG노텍도 있고. 근데 나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리아 서킷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돈을 번 거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뱅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에 은행으로서의 대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데 힘을 쓰면서도 여신 성장보다도 고객 수와 고객 트래픽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 플랫폼이라는 요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우리 월간 사용자, 그 은행 앱들의 월간 사용자 MAU를 따져보면요, 카카오뱅크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1위고요. 바로 뒤따라서 토스뱅크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KB, 뭐 신한, 하나 이래요. 그럼 압도적으로 카뱅과 토스뱅크가 월간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은행 시스템,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게 판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이 인터넷 플랫폼 은행들의 장점이 뭐냐면, 토스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소화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의,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편리성, 안전과 보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얼마나 우리가 그 앱 하나에서 많은 기능들을 소화해낼 수 있고 많은 편리함을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느냐. 토스뱅크 기가 막히더라고요. 토스뱅크가 지금 장외에서 뭐 20조, 30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죠. 카카오뱅크 오늘 올라서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25조 수준입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죠. 비싼 게 왜 비싼지를 알면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카카오뱅크가 한때 시총이 진짜 한 4, 50조까지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던, 40조 후반대까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 탄력은 다를 수 있으나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브리핑을 토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런 시스템, 이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뉴스들을 살펴보시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뭔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야, 이거 꽤 클 것 같아요. 일단은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매물대적인 측면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게 기술적으로도 55,000원이라는 가격은 일단 최대한 빠르게 올라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놀아도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좀 된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는 솔직히 중장기 관점으로 연말까지, 근데 80,0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리스크적인 부분은 일단 지금 러시아 디폴트 사태부터 해서 환율의 급변하는 거,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의 금융 시스템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외국인들이 국채를 어떻게 사들이고 팔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스템, 뭐 여신 시스템 이걸 떠나서 매크로 환경이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지금 소멸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얘도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또 따로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틀만 좀 알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인사를 좀 올리면 이 바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께 돈이라는 거를 가지고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정말 많이 자극을 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욕심인 거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게 또 심각한 불황, 경기 불황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기본 이 생계 가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했을 때는 이 주식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걸 자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실패를 하는 거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이만한 효율성을 가진 투자 수단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을 수익률로만 꼬시는 게 아니라 아이 몇 배 만들어 볼게요. 뭐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주고 논리 있게 이런 식으로 근거 있게 딱딱 분석을 해드리고 정보를 디테일하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여러분들 옆에 보호자가 되어드리고 장 종료 동행자가 후 되어드릴 시간의 수 매매 있는 시작되었습니다. 네, 장이 최종적으로 끝났고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일수록 진짜로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뭐 대선 유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총 60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221-2353 이런 이벤트 44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딩 서비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단타 수장이 너무 많은 것들을 또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